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어제도 너무 안 좋았고 오늘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 4일째 코스닥이 급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오늘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오늘 이제 주요 이 보고서하고 공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실 현대차가 이 안 좋은 장에도 주가 급등했어요. 또 현대모비스 52주 신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결국 숫자죠. 숫자가 워낙 좋으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평가 해소하려고 지금 계속 주가는 좋은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내일 또 보고서들은 나오겠지만, 그건 내일 또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이제 한국화본 밀양공장 화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조선주들한테 좀 미치는 영향, 그 내용이 있고요. 2차전지 4월달 자료인데 하이투자의 정원석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거고, 현재 2차전지 상황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고요. 월풀, 미국의 가전업체인데, 근데 월풀을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월풀에서 언급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전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정유가 좀 아주 길게 봤을 때 안 좋다. 근데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어차피 이 석유 시대가 끝나가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이오 연료, 그걸 좀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엔터 메이저로 가는 길, JW 중해제약, 파인엠텍. 파인엠텍은 폴더블 관련된 기업이죠. 그 다음 오늘 이제 SK온하고 현대차 그룹이 드디어 미국에 합작 공장 짓는다 발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공시가 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 한번 보시면, 보고서를 보면 한국카본이 화재 사고가 지난주에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외 공장이 6개가 있는데 LNG 사업본부가 위치한 곳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력 제품이 생산이 되는 곳이라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화재로 인해 단열 패널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일부 라인이 소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제품 생산을 모든 걸 다 중단한 거 아니고 이제 일부 중단에 들어간다라고 공시를 해줬고, 여기 이제 고객사가 주요 한국 기업들이죠. LNG 운반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이게 네모나게 생긴 건데 이제 한국 회사들이 거의 하는 방식이고, 옛날에 모스형이라고 있어요. 동그랗게 생겨서 일본 회사들이 했던 건데 지금 대부분 멤브레인형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 열을 차단한다고 보시면 단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 프랑스의 GTT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화물차, LNG를 운송을 해야죠. LNG를 담는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프랑스의 GTT입니다. 얘네가 이제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 맨날 이제 특허를 주는 거죠, 우리 한국 회사들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국카본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열이 들어갈 수 없게. 근데 이제 이 화물창의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마크 3, NO96,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마크 3에 이제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단열재를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주로 요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 납품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NO96 방식이거든요. 근데 NO96은 한국카본이나 이런 회사들 제품을 안 써요, 단열재를. 무기 재료 이제 글래스홀이라고 우리 건자재 들어가는 이제 단열재인데 요걸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NO96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그 최광식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 마크3보다 N596이 뭐가 안 좋냐면 기화율이 높아요. 기화율은 LNG가 액체죠. 이게 기체가 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낭비죠. 당연히 기화율이 낮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N596은 기화율이 높아서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걸 개량한 게요. 이거 N596 슈퍼 플러스, 뭐 N596 LO3 플러스 이런 건데, 여기 들어가는 단열재를 한국 카본 걸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우조선해양하고 수주 계약까지 완료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객사가 아닌데 대우조선까지 이제 고객사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LNG선 수주 받아서 지금 이제 건조를 하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데, 이제 들어갈 시점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내년 초에는 이제 LNG선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저 단열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카본이 저렇게 되면 공급을 못 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이제 LNG 운반선 인도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납기가 지연되면 또 페널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박 인도 일정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아무튼 한국 카본의 일부, 그러니까 한국 카본의 전체 생산이 멈춘 건 아닙니다. 일부 화재가 난 거. 예, 한국 카본이 1.6조 정도 지금 수주를 갖고 있고요. 예, 계속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마크3 또 N596 슈퍼플러스 여기다 이제 다 납품을 하니까 예, 상당한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제 공급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치만 이제 여기 강경태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조선사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세 가지. 경쟁사 그 동성화인텍 있죠. 여기에 유유 설비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예, 받으면 되고, 또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 노출도가 또 비슷하니까 조선사가 대안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예, 그리고 화재로 이제 소실된 라인이 전체 매출의 7.38%니까 이게 엄청나게 피해가 막 이렇게 다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 중단, 매출 규모가 일부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재 사고가 없었던 그 발포 라인이 있는데 그걸 가동해서 중간재료를 만든 다음에 예, 가공 장비를 갖춘 다른 업체에서 제작해서 가능하면 납품을 또 하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선박 건조 계약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갑자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예, 재료를 공급하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혹시라도 이게 작업이 안 돼서 늦게 배를 공급을 해도 페널티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라인이 가동이 중단됐고 그만큼의 이제 부족한 걸 좀 경쟁사를 통해서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뭐 조선업종에 엄청난 악재라거나 LNG선을 못 만든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화재 사고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예, 참 화재 사고가 안 나죠. 인명 피해도 문제고 또 이런 이제 신뢰도의 문제도 생기니까. 아무튼 이 화재 사고 난 기업들의 리스크는 뭐 장기간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방향은 문제될 건 없는데 이걸 빨리 좀 가동을 해야 되겠죠. 다만 조선사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LNG는 이렇게 운반선이 있는데 독립형 멤브레인형인데 요거예요. 우리 한국은 여기 네모나게 생겼죠. 요 하얀 거 요게 화물창이죠. 여기다 LNG 싣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대우조선이 지금 채택한 N596 슈퍼플러스 단열재라고 합니다. 이게 그 화물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방벽을 친대요. 요걸 이제 특허권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GTT 프랑스. 거기다가 이제 로열티 주는 거죠. 수주 잔고가 이렇게 양사가 똑같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대치할 수 있는 관계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본행제는 이때 들어가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를 어느 정도 만들고 그다음 납기 한 인도 8에서 9개월 전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포하고 가공하고 검사하고 완제품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좀 참고하시고, 아무튼 조선업종에 미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국카본이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조만간. 5월 달엔 할 텐데 그 내용을 한번 IR이 있으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하이투자의 정원석 연구원님이 자료를 적어 주셨는데, 테슬라의 이제 전략은 그겁니다. 뭐 치킨 게임보다도 차를 많이 팔겠다, 이익을 희생하겠다,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해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많이 팔겠다. 자동차 회사들 기존 회사랑 다르게 뭐 자율주행, 보험 이런 구독 경제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 돈 벌겠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은 좀 줄더라도. 이렇게 되면 테슬라형 이제 배터리 공급사가 어디죠? LG, LNF, 동박은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좀 장기적으로 수혜받지 않게. 물론 오늘은 2차전지가 다 폭락해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 쪽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비쌌죠.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뭐 싸다고 할 수는 없고요. 25년 기준이에요. 올해 말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비싸죠. 근데 2년 후의 실적 기준으로도 퍼가 이렇게 높습니다. 굉장히 고밸류죠, 고밸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적 잘 나오고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전망은 자꾸 꺾이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은 기업의 실적보다도 밸류 상승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미국에서 중국은 못 들어오고 그러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간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절대 강자죠. 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이른바 유튜브발 포모 주식.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나도 이차전지를 좀 투자해야 되나? 예. 그런 이제 왜 내 주식은 안 가고 이제 한참 이차전지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소외된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딱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 기업을 봤을 때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우리나라 뭐 2차전지 회사 안 좋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좋죠, 대부분. 예, 성장성 충분하고 그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만 그걸 봐야죠. 이게 비싼지 싼지 봐야죠. 지금은 좀 비싸다, 과열됐다, 요거죠. 예, 좀 기다렸다 사자. 그러니까 사는 건 좋은데 좀 이제 너무 올라갈 때 투자하면은 항상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난주 후반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냥 오늘까지 2차전지주들이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른 게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던 게. 근데 그러면 항상 조정은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수백 번 반복되겠죠. 또 이런 일들은 또 나올 거고 또 주도주 또 나오고 급등하고 뒤늦게 누군가 사실 거고. 예, 근데 그렇게 뒤늦게 동참하지 마시고 항상 초기에 사시든지 남도 관심 없을 때 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 나와서 좀 충분한 기간 조정 보일 때 그럴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양극재 회사들이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도요. 예, 좀 과도한 상승이 좀 주가를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근데 이제 정호세 연구원님은 LNF나 SKC나 WCP, SKI테크놀로지는 그 상대적으로 주가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도 좋게 보자 그런 내용인 게 미국에 세액공제 받잖아요. 1년에 얼마씩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받을지 알 수는 없는데 보조금이 상한선이 있으면 안 좋죠. 근데 상한선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예, 이건 이제 결정이 돼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배터리 보조금 상한선 유무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리지만 그게 없다면
또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됐는데 이제 대당 7,500달러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고요. 25년부터는 중국 같은 데서 광물 사용하면 중국산 광물 못 받아요. 포스코가 괜히 간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25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핵심 광물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요거는 철저하게 아마 미국이 배제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수혜가 북미에서 중국산 소재 대체할 것, 그러니까 북미에 공장을 만들 때 수혜 받는 게 분리막하고 전해액입니다. 예, 이 업체들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분리막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개죠. WCP랑 SK 아이테크놀로지. 전해액 업체는 이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솔브레인 홀딩스, 그죠? 뭐 동아 기업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이 좀 덕산 테코피아도 지금 이제 아마 북미에 증설을 할 거고 차후에. 네. 그다음 엔캡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중장기적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흔들려요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월풀은 김지산 연구원님 키움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3%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실적도 실적인데 북미 주택 경기하고 가전 수요, 침체 탈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미 주택 경기가 좋아야 가전을 많이 사요. 집 이렇게 사고 팔 때 이사하잖아요. 가전 수요가 늘죠.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해요, 가전한테. 이게 생각보다 괜찮고요. 또 가전 수요도 침체 탈피할 것 같다.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기지 금리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금리도 많이 안정화돼 있고 주택시장 침체 영향도 완화된다. 이런 이제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자재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건 다 LG전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월풀이 저런 이제 내용으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LG전자한테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제 월풀이란 기업은 가전 2등이에요. LG가 1등. 저걸 보고 유추하는 거죠. 아, LG전자도 괜찮겠구나. 요새 주가 다시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맞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월풀이란 기업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유 주가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왜냐면 PBR이 실제 떨어지고 있어요. 2010년 이후 PBR이 하락세인데 2010년 평균 2.4배인데 1.1배까지. 지수 PBR은 올랐거든요. MSCI 아시아에 속한. 근데 왜 그럴까? 왜 정유는 저렇게 할인을 받을까? 아, 뭐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석유 제품 이제 성장 못 하잖아요. 전기차, 풍력, 태양광. 예. 그래서 여기 국제에너지기구인가요? 여기서는 2030년에 석유 수요는 고점이다.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이렇게 당장 꺾인다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오르긴 오르겠는데 2030년에 이제 정점 찍는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성장률은 분명히 둔화되니까 PBR을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IRA 중에서 정유 관련 내용도 있는데 바이오 경유나 휘발유, 그 다음에 재생 항공유, 바이오를 쓴 그런 연료를 쓰면 보조금 줍니다. 이거는 기존 석유 제품한테 악재죠. 왜냐면 기존 석유 제품 안 쓰고 바이오를 혼합을 해요. 뭐 옥수수를 넣는다거나. 그래서 바이오 연료는 식물, 동물, 미생물 같은 바이오 매스를 이용해서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 변환 과정 통해서 일단 액체, 가스, 고체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아무튼 이 바이오 연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유를 좀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경유, 재생 경유가 있고 바이오 에탄올, 휘발유, SAF라고 있는데 여기 항공유입니다. 이걸 대체하는 그 연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가스도 있고 바이오 경유는 식물성 지방에서 추출한대요. 그래서 메탄올과 반응해서
소량의 글리세린이 생산되는데 이거를 기존의 석유에다 섞어요. 미국에서는 5%까지 지금 혼합하기도 하고 뭐 6에서 20% 혼합하는 경우도 있고. 재생경유는 이제 식물유 있죠. 수소화된 예, 그걸 좀 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대표적인 방식은 이제 수소. 예, 그러니까 수소를 이용해서 재생경유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탄소와 그래서 수소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 기반 경유와 거의 똑같고요. 혼합 비율에 있어서 한계도 없고 바로 혼합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좀 재생경유가 이제 아주 뭐 이렇게 기존의 공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정유주한테 좋은 건 아니죠. 대체품이 생겨버린 거니까. SAF는 그 항공유입니다. 항공유. 이것도 바이오 연료인데 폐식용유와 동식물 바이오매스 이런 걸 활용해서 예, 그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연료와 이것도 역시 유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나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전체 정유 생산품 중에서 한 8%가 항공유에 들어가요. 정유 중에 전체. 근데 경유와 항공유의 전체 생산 비중은 36%. 전체 다 따지면 경유랑 항공유까지. 그래서 비중이 꽤 높고 정제 마진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유사 입장에서는 경유 제품이 많이 팔리면 좋은 거죠. 근데 마진은 이게 50%가 또 넘는 고마진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알짜예요. 이게. 잘 될 때는. 그래서 25년까지는 이게 혼합을 해야 되나 봐요. 저 기존 정유에다가 바이오 디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좀 예상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항공기는 그러면 전기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항공기 무거워서 한대요. 거기다 무거운 배터리까지 장착해야 되거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행기는 어쨌든 떠야 되는데 무거운 거 실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25년부터 유럽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일정 비율 이상 SAF를 쓰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FA는 뭐죠? 항공유죠. 친환경, 바이오로 된 그거를 이제 앞으로 25년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걸 섞어 써야 돼요. 25년에 2%면 2%를 섞으란 얘기죠. 이걸 85면은 거의 그냥 다 이것만 쓰란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미국 세금, 바이오 연료 쓰면 또 세제 이제 관련해서 혜택도 줍니다. 이게 SAF예요. 꽤 많이 주죠. 그리고 권장 생산량.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가파른 것 같아요. 정유회사들 뭐 당장 악재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 원유라는 게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줄어들겠죠. 2025년, 6년 정도 되면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근데 다만 올해는 중국의 리오프닝도 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뭐 안 좋으니까 이제 팔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당사는 그 최진영 연구원님도 항상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시지만 상저하고 해요. 유가는 국제 유가는. 그래서 상반기 안 좋을 거고 하반기는 좋다. 최대는 $90까지. 그래서 여기서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 주가 오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럼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는 좀 어려워요. 이쪽 정유 쪽에.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하향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투자하실 때 그런 걸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저도 뭐 정유업종 지금은 주가들이 많이 싸졌는데 뭐 S-오일도 그렇고 근데 항상 그거죠. 뭐 예전에 영화관 사업이라든가 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항상 그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건지 장기로 가져갈 건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내가 장기 투자하는데 앞으로 사양산업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왜 배터리 투자할 거고 그러겠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네옴시티 개발하고 아는 거죠. 원유 시대는 결국 끝난다는 거. 언젠간 그걸 이제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원유와 관련된 섹터들은 뭐 너무 막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가 쌀 때 투자해서 트레이딩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반기에 유가는 좀 상승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전히 뭐 주가 오른 것도 없잖아요. 보유하는 게 낫고, 하반기에 혹시라도 이제 정유 쪽이 좀 좋아져 가지고 유가 오르면서 주가 반등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엔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결국 북미에 이제 걸그룹 내놓을 텐데, 이 프로젝트 그룹 A2K인데 이게 아메리카 투 코리아 뭐 이 약자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국의 시스템을 수출해서 북미의 이제 현지 기반 걸그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메이저 시장에만 들어간다면 이건 뭐 엄청난 시장이죠. 미국 시장 뭐 한국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틱톡이 참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기 끌었던 연예인들이 뉴진스, 피프티 있고, 그래서 이 확장성을 틱톡을 통해서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팬덤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것 같고. 왜 그런데 이게 자꾸 오디션을 볼까? 이번에도 JYP나 하이브가 오디션으로 선발 멤버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해요. 오디션 프로그램 몰입이 되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거기다가 데뷔까지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짜릿한, 그래서 그 팬이 돼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프로듀스 시리즈, 프로듀스 101인가요? 몇 년 전에 있었고, 아이돌, 그 다음에 내일은 미스터 트롯 여기 흥행했죠. 예. 임영웅 씨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1등에서 김호중 씨, 영탁 씨.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K-pop 오디션, 이거 파생된 그런 서바이벌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게 처음 듣는 그룹이 원 디렉션 혹시 아세요? 저도 전혀 모르는데 원 디렉션이 BTS 전에 인기가 제일 많았대요. 엑스팩터라는 이제 요 프로그램에서 우승팀은 아닌데 연간 앨범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아이돌은 되게 유명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이제 인기 끈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죠. 데뷔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 서바이벌 오디션 콘텐츠가 성공하는 게 몰입이 돼요. 그 사람한테 빠져드니까. 그래서 이미 흥행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한국의 두 기업 하이브하고 JYP가 꼭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했으면 좋겠고, 한국의 자존심이고, 하이브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1만 원까지 폭락을. 그래서 정말 주식 투자는 정말 미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이브도 정말 악재만 가득했잖아요. 이제 뭐 BTS까지 군대 가고. 근데 이랬던 하이브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BTS 오빠들이 좀 쉬어도 다른 걸로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고, 그걸 시장이 인정해 준 거죠. 또 BTS는 돌아올 거고. 단 주가 싸진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건 주가는 쌀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뭐 내가 보유하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죠. 저 이벤트가 확인될 때까지. 물론 혹시라도 이게 걸그룹이 인기가 예상 이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또 성공할 확률도 높고, 그래서 지금 뭐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다만 투자 관점에서 좀 늦었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기다리는 게 좋다. 반드시 주가는 오르면요 언젠간 빠지죠. 그래서 꼭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게 바로 BTS 직전의 인기 척도입니다. 원 디렉션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W 중해제약은 좀 뭐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고, 이 회사가 주로 만드는 건 수액제 있죠. 수액제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영양수액제, 일반 수액제. 우리 이제 그 링겔이라 그러나요?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영양, 일반 수액, 이제 병원 가면 입원할 때 특히 맞죠. 고령화 수혜주예요. 그래서 저걸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근데 오늘 이제 이 보고서에서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수액제는 기본이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고령화 질환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되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암 이런 질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증가할 확률이 높은데 이게 또 식습관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상 지지혈증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이 필요하고요. 세포들의 세포막 형성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성호르몬,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의 전구체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높으면 부담이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콜레스테롤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고밀도. 근데 고밀도는 높을수록 좋대요. 네,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또 저밀도가 있대요. 이 저밀도가 높으면 또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이 LDLC라는 이게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이 혈관복을 이게 좁게 만들어서 이 오른쪽에 동맥경화가 생긴대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콜레스테롤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로는 머크에서 개발된 로바스타딘이라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신바스타딘, 뭐 스타딘 붙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전 세계에서 하루에 3천만 명이 복용하고 있고, 근데 이게 효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에게서 발병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 예. 근데 다만 부작용이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제를 개발했는데 에제티미브라는 새로운 성분이 있대요. 스타틴 있죠, 아까 요 신약 여기다가 에제티미브를 같이 섞어요.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 형성도 억제하는데 복합제로 사용하면 당뇨 발생을 좀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스타틴 처방보다는 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 처방을 하면 콜레스테롤을 잡으면서 당뇨병 우려도 완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7,500억 정도 시장이 형성이 좀 돼 있고요. 이 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근데 JW 중해제약이 최근에 피타바스타틴, 스타틴이죠 이름이. 요 제품과 에제티미브를 병용한 거 있죠. 합체. 그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리바로제시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것도 치료제죠. 네. 리바로젯은 이제 이 일본 기업이 만든 거고요. 교화제약. 임상 3상부터 JW 중해제약도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1년에 출시하고 동사가 독점 판권을 갖고 있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9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대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21년 출시 후에 매 분기마다 30%씩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거죠. 로바로젯이 좀 핵심이다. 고지혈증 치료제예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그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 또 한 가지가 혈우병 치료제라고 햄리브라, 로슈의 자회사 스위스에 일본 주가이 제약이 개발했는데 이것도 역시 동사가 국내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우병은 뭐냐면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나면 지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혈이 안 돼요. 응고가 안 돼요. 그럼 피가 계속 나겠죠. 상처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A형과 B형이 있대요. 8번 응고인자, 9번 응고인자가 있는데 대부분 A형 환자래요. 근데 A형은 두 가지. 치료제의 내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성이 없는. 대부분 내성이 또 없대요. 비항체 환자. 이게 근데 왜 좀 그러냐면 A형 환자 중에 그 비중이 얼마 안 되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비항체잖아요. 예. 비항체 환자 비중이 91%나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 보험급여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 자기 돈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난 2월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면 하반기에 요게 이제 약가산정 끝나고 나면
보험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가 적용되니까 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현재 1위는 녹십자인데 아무튼 요 그 JW 중해제약의 좀 변화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햄리브라의 장점이 있는 게 피하 주사예요. 자기가 직접 넣는 거. 정맥 주사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이 편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된대요. 근데 저 정맥 주사 경쟁 제품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맞아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피하 주사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여를 받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일단 100억 정도 매출 나오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신약 라인도 갖고 있어요. WNT 신호절달 단백질을 활용해서 탈모 치료제. 요거를 아직은 임상 단계는 안 들어갔어요. 전임상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거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내년에 임상 일상. 그러니까 탈모 치료제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거기에 첫 발을 내딛었고, 또 한 가지가 JW1601은 아토피 치료제. 이건 이미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되면 또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요. 작년에 최대 실적. 우리가 항상 바이오나 제약 투자할 때 힘든 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JW 중해제약은 그게 아닌 거죠. 리바로제,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고지혈증, 수액제는 기본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작년에 악템라가 코로나 때 이게 쓰여가지고 많이 팔렸대요. 근데 이건 올해는 오히려 안 좋겠죠. 기저효과 생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근데 올해는 더 좋다고 합니다. 왜? 리바로젯. 이름이 리바로젯이네요. 리바로젯, 햄리브라, 이 두 개의 제품들이 좀 좋은 실적을 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 신약 JW1601은 임상 이상이 하반기에 종료된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비용을 많이 쓰고요.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쓰니까 이익은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PER은 16배니까 뭐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니지만 그것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보통 제약바이오가 20배가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리바로젯 매출액 추이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해 늘 것 같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인데 탈모랑 아토피 이 두 개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액제제, 이게 돈 제일 많이 벌죠. 매출에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리바로젯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햄리브라는 아직은 작은데 성장성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 밴드로는 바닥 거의 근접을 했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싸냐 비싸냐 보다도 지금 비싸진 않죠. 내려왔으니까. 근데 관건은 돈 벌 거냐, 돈 벌 수 있냐,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해 주겠죠.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도 한번 읽어봐 보니까 내용, 저도 몰랐던 내용도 많고 괜찮고,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서 그게 긍정적이고, 이번 1분기에도 숫자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추적을 하면서 만약에 추적을 했는데 계속 괜찮다, 그럼 주가가 이제 급락하거나 혹시라도 빠질 때, 요즘처럼 급락장 왔을 때, 그럴 때 투자에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직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실적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 공부는 해 놓으시고, 그래서 두 가지 제품으로 올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 파이nem텍은 KH바텍과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한다고도 해야 될까요? 하는 사업은 좀 다르긴 한데, 파인테크닉스 아시죠? 이 회사가 분할해가지고 작년에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인적 분할해서 설립했고, 폴더블 스마트폰, 이거는 내장인지 디스플레이 들어간 힌지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 보여요, 밖에서. 외장인지는 보이거든요. 이게 뒤에 케이스에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 내장인지 거의 독점 기업입니다. 주로 디스플레이 쪽에 회사한테 납품을 하죠. 독점. 근데 올해부터 아마 이오나 경쟁사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좀 약간의 우려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중화권 업체들이 또 폴더블폰 많이 요새 내놓고 있죠. 그래서 중화권 물량도 비중이 20%까지는 꽤 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올해 지금 국내 스마트폰 고객사양 외장인지도 공급하지 않을까. 뭐 외장인지는 사실 거의 KH바트기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거의 독점인데 이온을 한다는 얘기도 자꾸 나와요. 만약에 이온화하면 파이nem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힌지가 물방울 모양이라 꽉 닫히죠. 이번에는 좀 폴더블 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파이nem텍도 좋은 모멘텀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감가상각비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 높을 것 같고, 추가 투자금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437억 정도의 이익을 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이익. 예. 그래서 현 주가는 추정치 기준으로는 8.5배니까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죠. 예. 근데 이 정도 실적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고요. 예. PER 한 8배 이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죠. 예. 이렇게 스마트폰, 폴더블폰 특히 많이 올해는 좀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이거 중국 회사 제품이에요. 중국도 잘 만들어요. 근데 어디 좀 갤럭시랑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맞나요? 느낌이? 그죠? 근데 아마 이런 이제 중국 회사들한테도 일부 저 힌지를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은 반드시 나오고요. 나오겠죠. 7월이나 8월에. 그래서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이 기업도 많이 올랐어요. 저점에서 더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내용은 좋은데, 이런 내용들을 알아놓으세요. 알아놓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2배 올랐어요. 단기적으로는 조심은 해야죠. 예. 그러니까 한 PER 8배 정도면 한 9,500원, 9,000원 요 라인이에요. PER 8배 정도.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그 가격대에 진입을 하면 전략을 세워야죠. 난 분할로 해보겠다. 그게 좋아요. 말씀드리지만 이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 오면 말고. 예. 항상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죠. HMG 현대차 계열 이제 그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회사랑 SK온, 여기에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6.5조 원 투자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6.5조 원, 35기가와트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겠다. 미국 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가 빨리 지금 공장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왜 안 하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 해소됐어요. SK온이랑. 그러니까 SK온은 현대차에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이 현대차가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SK온한테도 좋죠, 당연히. 그리고 합작법인 지분율은 SK온이 50%,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 6.5조 원 정도인데 50%는 각자 다 출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좀 차입할 해서 금액을 충당할 걸로 보이고요. 이거 배터리 공장 만들게 되면 이제 보조금 받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8년 동안 7조 정도 받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죠. 예전부터 MOU 기 발표했고 SK온하고 할 거다. LG랑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오늘 나온 건 이제 SK온입니다. 다만 그래서 좀 미리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이거 나온다고 뭐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다만 불확실성, 진짜 하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은 해소가 됐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가 또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예, 좀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고서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실적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현대차 너무 잘 나왔습니다. 3.59조, 예상보다 23%, 그럼에도 PER 4-5배밖에 안 되고, 뭐 아시겠지만 워낙 싸잖아요. 뭐 예, 혼다가 시총이 50조가 넘는데 현대차가 50조 안 된다. 사실 좀 현대차가 억울하죠. 돈은 훨씬 잘 버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역대급 이익 냈고, 좀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저 이익이 유지될까. 너무 잘 내도 걱정은 돼요. 항상 아시잖아요. 마법의 단어 피크아웃. 그래서 2분기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올라가는 것도 좋고 한데, 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와서 자동차 사자 이러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말 안 좋을 때 많았잖아요. 기억하시죠? 뭐 IRA 그때 때문에 막 폭락하고 이때 모으신 분들이 지금 기분 좋아할 구간이에요. 예, 근데 또 지금 뭐 실적 좋으니까 나는 확인하고 사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자동차 인내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그렇게 욕 많이 먹었죠. 뭐 자동차 뭐 얘기만 하면 욕 많이 먹었죠. 그냥 안 가니까 뭐 좋다고 얘기를 한 번 합니까? 맨날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네, 근데 보험도 똑같아요. 오늘 보험주도 좋았는데 아무튼 보험과 자동차는 오늘 이 무시받던 이 섹터들이 보상받는 주주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배당까지 좋으니까 현대차 EUV는 정말 배당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작년이 뭐 너무 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 뭐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막 올라가는 거에 열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편한 선택지도 되게 많은데 이때는 잘 안 사지죠. 사고 싶은. 그러니까 배당 이때 많이 주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손이 안 나갑니다. 이제 망하는 것 같고 이제 현대차 큰일 난 것 같고 무섭고. 네. 근데 그런 공포에 맞서신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수익 나신 분들은 정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뭐 이런 자동차 없는 분들도 너무 뭐 실망할 필요 없는 게 또 나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들은 계속 무한 반복돼요.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또 찾아보면 되니까. 예,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뒤늦게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자동차 좋으니까 이제 삽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뒷북이에요, 그건. 오늘 현대모비스도 어느새 52주 신고가 났어요. 예, 그냥 이 주가가 좀 답답하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2주 신고가예요. 물론 뭐 옛날보다 아직도 많이 빠져 있지만 1년 만에 최고가를 간 거죠. 그래서 요새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튼 오늘은 이제 현대차의 그런 이제 호실적인 힘입어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제 내부자 매수가 잠깐만요. 어제는 그 내부자 매수 중에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코엘 패션 아시죠? 그 속옷. 남성 속옷인가? 아무튼 그 여기 퓨마 마크 같은 거 달고 속옷 브랜드죠. 네, 그 홈쇼핑에서 주로 판매하죠. 그래서 그 의류회사인데 거기 이순섭 회장님이 1.685억 원 정도 이렇게 샀다라고 좀 나와 있고 레이가 김효환 상무님이 이게 2만 주 정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걸로는 6.82억 원 정도 2만 주니까 이 정도 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맞죠? 여기 신규 등록 4월 24일 2만 주 레이 34,100원 그죠? 2만 주 여기 이제 김요한 본부장님이네요. 네. 아무튼 이분이 2만 주 본부장으로 돼 있군요.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코엘 패션은 뭐 정말 많이 이 주가 좀 부진했던 기업이죠. 근데 여기 회장님이 38,000주를 장내 매수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거의 이제 보고서하고 그 전자공시까지 말씀드렸고 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시황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내후외환이었고요. 이제 안으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 그 작전주로 판명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몇 기업들 있잖아요. 이 보시면 성광만 보셔도요. 이 보이세요? 코로나 때 이후로 코로나 끝나고요. 아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몇 배 올랐습니까? 이게 지금 12,000 10배 넘게 올랐어요. 작전한 거죠 거의. 매일 조금씩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야 어찌됐건 갑자기 매물이 나온 거고 어제 이제 JTBC 뉴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틀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거기 이제 성광이고, 뭐 삼천리도 있던 것 같고, 예, 보시면 그죠? 다 똑같죠.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이 기업들이 나쁜 회사들이 아니고 우량주예요. 근데 문제는 기업 가치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공매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 올라가는데 뭔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그 공매도도 없는 데다가 유통 주식이 적어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조금씩 조금씩 올렸던 것 같아요. 티 안 나게. 근데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옛날에 루보란 기업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루보란 기업이 요거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올려가지고 피해자가 엄청 많이 양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르면 이제 보유한 분은 기분 좋은데 보유한 분들도 항상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서 명확하게 이 회사는 뭐 이래서 기업 가치 반영되면서 올라간다. 아니면 어떤 단기 호재 때문에 올라갔다. 빠질 때도 이유를 알면 좋죠. 근데 저렇게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건요. 예, 오히려 이게 무서운 거죠. 저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세상,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온갖 도처에 뭐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같은 얘기 좀 반복하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기 기본기 키워야죠. 기본기. 네. 기업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건지 그런 트렌드에 맞는 산업에 올라탔는지 좋아질 건지 아닐 건지 예, 이런 거.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월프를 말씀드렸지만 월프를 보면 어때요? 가전 쪽을 괜찮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LG전자가 그쪽 경쟁사니까 북미 시장이 이렇게 괜찮아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올해 적어도 좋겠구나.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죠? 자동차 부품 있잖아요. 전장 부품. 이거는 누가 봐도 성장하는 쪽이죠. 벤츠에도 납품을 했고.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밸류 보고 안 비싼데? PBR 한 배면? 그리고 최근에 조주환 대표인가요? 그 사장님도 사셨고 LG전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여기서 잃을 확률 어느 정도 잃을까? 설사 내 아이디어가 틀려도 근데 올라갔을 때 성공할 이런 걸 계산한 다음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방송도 보시고 뭐 제 방송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점을 마지막에 찍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 누가 찍어줘서도 안 되고 그걸 확신에 차서 찍어주는 것도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예. 이 세상에 100%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점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생각을 하셔서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 점을 콕 찍으셔야 돼요. 직접. 제가 선을 연결해 드릴 수는 있어요. 뭐 방금도 연결해 드렸잖아요. LG전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정유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보고서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 좋겠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원유 시대는 끝나니까 언젠간.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바이오 연료가 들어가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우리 예상보다 빨리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25년. 근데 25년이 안 좋으니 25년 6년부터 안 좋아지니까 지금 당장 정유주 던지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또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 당사 의견대로 원유 올라가면 정유주 올라갑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정유주 올라가면 한번 팔아야 되겠다. 근데 혹시 상반기에 이런 악재들로 주가 좀 빠진다. 그럼 하반기 생각하고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싼 건 맞으니까. PBR 기준은 싸잖아요. S-오일도. 그럼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선으로 연결을 해드리지만 마지막은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이 점을 딱 찍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뭐 하세요 마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누구도 대체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의존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컨셉을 함께 공부하자, 함께 하자, 함께 고민하자.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데, 저도 주가를 제가 어떻게 맞추겠으며, 이 기업이, 삼천리라는 기업이 그때 왜 올라갔고, 왜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2차전지가 이렇게 또 갔고, 또 갑자기 빠지고, 며칠 사이. 예. 근데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좋아지고, 어떤 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거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예. 그런 걸 통해서, 예.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보이는데, 결국 마지막에 내가 이 점을 찍을 거냐 말 거냐, 요건 여러분이 꼭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부해서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용을 하세요. 뭐 유튜브가 됐건 책이 됐건 보고서가 됐건 이용할 건 다 하세요. 다 하되 맹신은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말을, 거기 나온 보고서의 말을, 애널리스트도 맹신하시면 안 되고, 예.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맹신하실 필요 없고, 거기 나온 데이터나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렵죠. 두렵고, 예, 어려운데 결국 그런 과정들을 다 극복을 해야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그죠, 이제 끝이겠죠. 답답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런 장을 보면서. 자, 아무튼 힘든 장입니다. 네, 아무튼 기운 내시고, 제가 뭐 너무 또, 예. 그리고 오늘 어쨌든 시장은, 예, 오늘 좀 안 좋았고, 외국인 좀 주식 일부, 오늘 막판에 샀네요. 그래도 막판에 종가에 샀고, 개인도 좀 팔았고, 사실 이렇게 빠질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근데 뭐 여러 악재들이 있죠.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급등하니까 금감원에서 무슨 뭐 아까 뉴스 보니까 한번 들여다보겠다, 뭐 조사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반대매매, 뭐 일부 기업들 주가 조작, 이게 당연히 악재죠. 거기다가 코스닥의 신용 잔고 부담, 이 모든 게 겹쳐 있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갈등, 환율은 자꾸 오르죠. 무역 수진 개선 안 되죠. 예, 반도체 좋아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좋아질 거냐. 예, 그나마 오늘 막판에 반등한 건 현대차가 살려줬어요. 현대차가 야, 이상 소리 하지 마,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현대차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내가 살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내가 보여준 숫자를 봐라. 예, 그러면서 멱살 잡고 장 올려버렸습니다. 막판 좀 다행이죠. 자동차가 좀 시장을 살려놨긴 했는데 그만큼 좀 어려워요. 여러모로 악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증시 흐름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 좀 적당히 오르는 게 좋고요. 적당히 빠질 때도 가는 게 좋은데, 코스피는 사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는데, 제가 걱정했던 건 코스닥이에요. 너무 오바를 했어요. 부러지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과열됐다, 폭락했다, 또 너무 많이 빠지면요 급반등 나오고. 이게 주식시장이죠. 항상 조심하실 건 너무 오를 때 주의, 또 급나갈 땐 너무 도망가지 마시고. 예. 그래서 항상 좀 반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히토류주들이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또 미중 갈등,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손해보험 회사들은 오늘 삼성화재가 제일 못 갔잖아요 그동안. 오늘 화재가 뽑아줬습니다. 그죠? 예,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삼성화재도 괜찮을 것 같다, 올해 배당도 괜찮을 것 같고. DB만 갔어요 그동안, 현대해상하고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점을 찍냐 마냐 하는 건데, 점 찍긴 되게 좋았던 게 연결되잖아요. 올해 회계제도 개선, 이익 증가, 예, 비용 감소, 저평가, 배당 많이 줘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2차전지만 가고 답답한 거죠. 근데 점을 찍으신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던 거죠. 예. 그리고 우주항공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기대니까 이쪽은 되도록 아직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변동성 커질 겁니다. 어떤 뉴스에 따라서. 그래서 방산도 그렇고 이게 오히려 빠질 때는 한번 관심 가지셔도 되는데 이게 오를 때는 좀 관망하는 게 좋고요. 자동차는 그냥 실력으로 갔어요.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 나 돈 잘 번다. 예. 이렇게 갖고 다만 이제 와서 자동차 사지 말자.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살 거면 진작에 더 샀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예전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은 좀 또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게 좋을 때 투자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오늘 태광이 좋았네요. 좀 최근에 약간 좀 부진했었는데 기자재 좋았고 조선주들도 괜찮아요. 성광밴드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주들 좀 올랐고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차 좋으니까 올라갔죠. 영화 관련주는 오늘 콘텐츠 회사들 주가 좀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 투자금이 연간 8천억이거든요. 3.3조니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올랐다가 다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쪽도 좋긴 좋았는데 좀 김이 새버렸죠 오후에.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했고요. 원전주들도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선전했고 오늘은 오랜만에 한양ENG 좋았네요. 예.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제일 못 갔던 기업인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 반도체 인프라 장비 만드는 기업이고 의류회사들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FNF가 좀 버텨줬네요. 예. 종합상사주들도 오늘 조금 일부 버텼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엔터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엄청나게 주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무슨 그룹주 해가지고 너무 좀 급등했던 게 약간의 조금 이제 뒤늦게 빠지는 이유인 것 같고요.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기업 가치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는데 다만 단기간에 이제 너무 주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영향 받은 것 같고 오늘은 2차 전지가 폭락했고요. 리튬이 안 좋았고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첨보가 너무 안 좋아요 실적. 예,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첨보도 아시겠지만 엄청 비싼 기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또 LFP 배터리 수혜주기도 하면서 또 전해질 세계 최강자예요. 근데 실적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실적 안 좋으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렸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버리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근데 당분간은 좀 어려워요. 저렇게 한 번에 던져버리면 주가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 외국인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어닝 쇼크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하다. 거기다 2차 전지가 당분간 좀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제 기다리시던 분들한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되겠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많이 빠졌고 리튬 관련주들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체가 다 안 좋았어요. 예. 보시면 2차 전지 장비도 빠졌고요. 다 많이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윤성, 예. 신흥 SEC 뭐 할 것 없이 다 급락을 했고 그리고 MLCC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다 대부분 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생산업종, 셀업체, 반도체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인터넷도 좀 안 좋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태양광도 안 좋았고 레이크 머티리얼 좀 대단한 것 같고요. 풍력도 오늘은 CS윈드가 좀 안 좋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랐죠 CS윈드도.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게임주도 여전히 부진하고요. 정유주도 오늘은 뭐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 좀 하락이 좀 있었고요. 카메라 쪽, 타이어, 뭐 증권사,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쪽도 오늘까지는 안 좋았고 한솔케미칼도 이제 최근에
실리콘 응급주로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좀 빠지면서 같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대다수가 빠졌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700개 정도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고생하셨고 5월까지는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쉬는 게 좋다. 차라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 받아주면 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업은 또 투자하시면 되고, 예, 또 과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갔던 상황에서 이제 충격파가 좀 뒤늦게 전달이 되면서 급락을 했다. 여기에 좀 그 대장주 역할을 하던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꺾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PBR 0.9배가 2430이에요. 그러니까 2430 이하에서는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항상 우리나라는 PBR 0.9배 이하에서 주식 투자해서 결과 나빴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2430 이하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 왔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60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구간이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자.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을 하시되, 다만 상승장으로 또 회복되는데 시간 걸립니다. 바로는 안 돼요. 천천히. 그리고 지금도 저평가된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널려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 계속해서 소외된 기업 위주로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자 매수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내부자 매수 들어온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셔가지고 이 정도면 리스크 별로 크지 않다. 주가도 안 올랐고 그런 기업들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운 내시고 뭐 2차전지도 좀 워낙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계셔서 좀 솔직히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성장성이나 이런 게 끝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과하게 올랐던 부분을 좀 되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기업의 문제만 아니라면 또 어느 시점에선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오버했던 기업들 있죠. 급등했던 기업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일단 그 라이브가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또 상담해 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운 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